그러면 오늘은 사실 이제 출입 기자단과 관련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출입 기자실의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서울 고등법원의 배타적 특권적 출입 기자실 출입 금지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미디어오널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미디어오널이 승소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법원 기자실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해서 자체 판단하지 않고 출입기자단의 이 문제를 판단하도록 발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항소 여부를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1심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 강우찬 부장판사인데요. 지난 11월 19일 매체 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널이 올해 3월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출입증 발급 등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인데요. 이 소송에서 서울고법의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럼 미디어오늘은 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한마디로 출입기자실 또 출입기자단이죠. 의 특권 배타적 행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실행에 옮긴 건데요. 미디어오늘은 원래 미디어 비평 전문지 아닙니까? 그렇죠. 미디어 비평을 아주 충실히 해오고 있는 매체인데요. 매체 비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언론 개혁을 위한 행동을 아주 가감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뉴스 권력, 언론 권력 해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또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이번에 획기적인 판결을 받아낸 거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디어오널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법원 종합청사 출입 기자단에게 기자실 사용 허가와 출입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미디어오널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총사관리관인 서울고법이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에 결정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자신들이 이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기자실 문제를 기자단에게 출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발뺌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패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미디어오널이 거의 완전하게 소송을 했고요. 반면 피고 서울고등법원은 패소함으로써 체면을 완전 구겼는데 정말 이 만시지탄입니다. 법원,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거 미디어오널에 진 거 아닙니까? 아주 놀랄 만한 판결이고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소송에 앞서서 미디어오늘과 탐사 매체인 뉴스타파 또 셜록이 작년 12월에 서울고등법원과 또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출입기자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이번에 출입기자실 출입 문제, 특히 이 법조기자단이죠. 이번 소송의 대상은 법조기자실인데요. 소송을 했는데 미디어오늘뿐만이 아니라 탐사 매체인 뉴스타파, 셜록이 같이 작년 12월에 제기를 했습니다. 대상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인데요. 이 두 기관이 법조기자단의 핵심 아지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입기자 신청을 이 세 매체가 했는데 이 두 기관,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고등검찰 지금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이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들 세 군데 매체가 바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어떤 정부의
결정이나 처분 이런 것들을 소송할 때는 행정법원, 1심 법원이 관할이 그렇죠. 행정법원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예. 당시 그 어떤 이유로 이들 매체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고등법원이 이렇게 거부 이유를 내세운 걸 보면요.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긴다.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출입기자단 가입 문제는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해달라 라면서 출입 거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데 이 자체가 아주 웃기고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그죠 올해 한참 정경심 교수 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 당시 제가 항소심 재판 취재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서울고등법원 3층에 기자실이 있는데요. 네. 이 기자실에 명배랄까? 이 현판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게 시커먼 종이로 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출입증 같은 것들을 표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드나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곳이 바로 서울고등법원 출입기자실이었어요. 기자실인데 왜 가려놨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방청하러 온 분들이 이 기자들을 많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고 항의를 하니까 그 기자들이 그 다음 날부터 출입기자실 그걸 싹 가려버린 거죠. 네, 얼마나 그 기자들에 관한 불신이 컸으면 이분들이 항의를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출입기자실을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소식을 제가 듣고 또 직접 그 기자실 앞에 그걸 가려진 그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건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출입기자실 법원이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 민간 회사인 뉴스 매체, 이 뉴스 회사들에 소속된 기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 정부 기관에 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 사무실을 관리라고 통제를 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법원, 검찰청뿐만이 아니라 청와대도 그렇고 각 정부 부처 기관들, 경찰청 등등 해서 모든 이 정부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온 거죠. 정말 잘못된 간행이고 이거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위법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그래요. 그럼 명백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뉴스타파 설록이 현재 서울고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2월 다음 달이죠. 세 번째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서울고검이 이 매체들의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해서 자신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는다고 회신하면서 사실상 이 뉴스타파 설록이 제기한 서울고검에 관한 출입 허용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에 대해서 두 매체가 비판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또한 미디어오늘까지 포함해서 이 세 매체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출입기자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현재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헌법소원 심판도 지금 청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각계 아주 비상한 관심을 지금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서울고등법원의 미디어오늘 출입 불법 패소 판결과 뉴스타파 설록의 어떤 서울고검 상대 출입 거부에 관한 소송,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출입기자실 문제는 비단 이번 소송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거 90년 말부터 출입기자실 그리고 출입기자단의 폐해를 아주 집중적으로 언론 개혁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리고 이번 판결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출입기자단 그리고 출입기자실의 배타적 특권적 이 행태에 관해서 이것을 개혁을 위한 아주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 권력, 언론 권력의 특권적 카르텔의 핵심
핵심 정점 아지트가 바로 출입 기자실, 출입 기자단입니다. 이 현재 출입 기자실은 청와대 각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대부분의 정부 공공기관에 출입 기자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출입 기자실의 중심으로 또 출입 기자단이 뭐 부스를 거의 전용하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수많은 풀뿌리 언론사, 지역 언론지 등에 출입을 막고 이런 보도자료 제공도 차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은 보도자료를 우선 제공해줘요. 출입하지 않는 그 언론사들이 보도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한참 있다가 주거나 주지 않거나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출입 기자단을 중심으로 풀 기자단이라고 운영이 됩니다. 이 풀 기자단은 뭐랄까요? 어떤 그 여러 가지 취재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한정된 공간이나 제한된 장소, 뭐 시간 또는 그런 행사에 일부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를 운영해서 그 기자단에 가입된 기자들, 소속 언론들은 그 기사를 공유하는 형태인데요. 풀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자들, 언론사들은 사진이며 그 현장 그 기사 이런 것들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언론개혁 진영 단체들이 기자실 문화를 고치자, 기자실을 개혁하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실질적인 그런 결과 열매가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은 바로 이 기자실, 출입 기자실의 문제를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행정법원이 판결했다는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언론 개혁의 출입 기자단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개혁의 시금석이 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번 판결은 서울 고등법원이 출입 기자 여부 문제를 출입 기자단에 위임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이기에 출입 기자단 운영, 출입 기자실 운영 그 자체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소송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출입 기자단 자체, 출입 기자실의 어떤 특권적 폐해 문제까지를 법적으로 고칠 수 있는 계기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소송을 수행한 미디어오늘 이재진 국장이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판결에 관해서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렇습니다. 기자단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룬 이유는 무슨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법조 기자단 가입 투표 규정에 온갖 서러움을 당했던 매체 호소가 절실히 다가왔기 때문이다. 좋은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의 출발선부터 차별해 두는 출입 기자단 제도라는 건 기자사의 기득권이다. 한국 사회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해온 집단이 검찰이라면 기자사의 최상위 기득권 집단은 법조 기자단이라고 생각하면 오버인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절대 오버 아니죠. 그렇죠. 이 기득권 최상위 집단, 법조 기자단 해체하고 출입 기자실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